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GTX C 노선의 착공식이 열린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착공식만 열렸을 뿐 사실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요. 의정부 시민들이 GTX 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GTX C 노선 건설 사업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의정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정부는 의정부시에서 GTX-C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착공식이 열리고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열악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GTX-C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시민들은 아주 오랫동안 발전해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미래 동력의 핵심이 되어줄 GTX-C마저 또다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GTX-C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도 진행합니다. 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를 넘어 경기 북부 전체가 합심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출발을 해서 인근에 있는 도시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점차 그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들의 의지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모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아가야만 합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GTX-C 개통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해 줄 것 등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운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포천시가 지난 3일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G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는 지역 정치권 그리고 경기도와 협력해 GTX G 노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는데요. 특히 포천시민사회는 지난해 10월 GTX G 포천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약 34만 5천 명의 서명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백영현 포천시장은 건의문과 시민 서명부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열화상 산불 감시 카메라와 산불 진화차 차고지를 구축했습니다. 산불 감시 카메라는 기존 장비로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걸산동과 탑동동 등 송전탑 2곳에 설치됐는데요. 열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기록해 악천 후에도 산불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두천시는 또 차고지 구축으로 차량 진화용수 결빙 방지와 신속 출동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와 천연물, 미생물 등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연천군은 율무와 대양귀리 등 자원과 접경지에 청정 환경이 있어 그린바이오 산업 최적지로 평가됩니다. 육성지구는 연천읍과 신서변, 군남군 일대 104만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되며 빅스와 산업화 지원센터, 도농업기술원 R&D 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지구에는 정부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각종 지원 사업의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총 1,42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해 670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1,42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현재 심사 중인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확보액은 1,43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는 부족한 자체 재원을 보완하고 포천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심에는 아직도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하천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이나 도로, 하수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전 생태하천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오염하천을 함께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얻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직접 들어봅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모습이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덮였습니다.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하천을 덮어서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결국엔 그 피해는 도시에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국에는 도시관리계획의 핵심은 결국 기본시설입니다. 기본시설이라고 하는 건 도로라든가 하수도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데 여기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하천의 복원 문제까지 얹어지게 된다면 함께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 문제, 그 다음에 하천이 복원됐을 때 자연적인 원래 하천의 모습으로 충분히 가깝게 복원할 수 있게 된다. 하천이 이 도로나 주차장 같은 걸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또 발전에 대한 계기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하천의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천은 하천 복개율이 도시 내에서 강화를 제한 38%가 넘는 면적이 이 생태 하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열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걸 이제 도시의 발전 전략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하천이 이제 덮이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천의 양 옆에까지 건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토지를 타이트하게 이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주변 지역에 이제 재개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주변 지역의 토지에 대한 계획이 새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맞물려서 하천을 복원하는 방식이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을 바로 가는데 바람직하다. 특히 이제 원도심 측면에서 본다면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실제는 그 개발과 관련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적을 하천을 이렇게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는 사람들의 입장이 된다면은 생태적인 그 수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그 삶의 질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연동돼서 같이 개발의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마도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민들의 인식과 그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문가도 그렇고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라든지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는 이 선명성이 좀 더 있어야만이 다음 작업인 예산이나 다른 기술적인 면들을 같이 고려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이 최근 세금 회피를 위해 서울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늘고 있다며 편법 행위가 있는지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전수 검증 지역은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인데요.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신고했는지 또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료가 실제로 상환했는지 대출만 본인 소득으로 상환하고 생활비는 부모 도움을 받는지 등 증여 적법 여부를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등을 무대로 활동하는 유튜버와 BJ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편성해 수익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가 명백한 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부천역 일대를 무대로 이른바 막장 유튜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물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근 국세청 관계자들을 만나 막장 유튜버에 대한 전면 실태 점검과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버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철도역 환승 주차장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경기도 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치인데요. 조사 결과 도민들의 철도 이용 조건에 역 인근 주차장 확보가 역 신설, 노선 확충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환승 주차장 지원 기준을 명시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77개 환승 주차장 가운데 22곳에만 운영 중인 스마트 주차 시스템도 전면 확대해 도민 편의를 높일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혼잡한 출퇴근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개 주요 환승 역사에 대한 맞춤형 혼잡 완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혼잡 개선 사업이 추진되는 5곳은 잠실, 홍대 입구, 강남, 서울역, 신도림역입니다. 서울시는 이용객 수와 환승 규모, 역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역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시는 역사 내 협소한 공간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혼잡이 집중되는 게이트를 이동하거나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5개 역에 배치된 안전요원도 기존 30명에서 48명으로 확대합니다. 행사나 모임 등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말, 서울시가 시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대책을 가동합니다. 시는 택시업계와 협업해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하고 강남, 종로 등 심야 승차 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는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의 버스 막차 시간이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시내버스 막차 연장 운행과 올빼미 버스 노선 등 심야 시간 버스 운행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맞춤형 1:1 상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355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했던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안내와 신청 연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내가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반응이 다수 나왔으며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성을 이해하고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오는 19일 종료 예정이었던 상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담 결과는 향후 지원제도 보완과 신청 절차 개선, 홍보 방식 개편, 사각지대 유형 분석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청년 매입임대 2차 예비 입주자를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모집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지역은 김포 구례동과 수원 고색동, 안산 고잔동 등 5곳이며 모집 인원은 무주택 미혼 청년 123명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소 2년,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접수는 GH주택 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시와 협력해 주한미군 부대 이전 후 오랜 기간 방치된 의정부 소재 천보산의 자연환경을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환경 복원 활동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주둔 미군들이 남긴 부대 마크 등 인위적인 상징물들을 제거해 천보산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